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말에서 7월 초 정도가 한국에서는 장마철이에요. 장마철. 그래서 정말 많은 비들이 그 순간에 내리고, 또 어떨 때는 마른 장마 해가지고 또 비가 잘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장마철에 한국은 비가 이렇게 많이 와요. 이 내포 신도시 홍례공원 저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 물들이 이곳으로 모여서 이 물이 삽교 방류돼 있죠. 삽교천 당진시 삽교천으로 다 흘러 들어가요. 이른 아침에 오늘은 빗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물구경 좀 한번 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간간히 가랑비도 좀 뿌리고, 또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이 흘러가는 빗물을 한참 보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하세요? 하고 누가 인사를 해요. 가끔 운동하면서 만나시는 분인데, 보통 제가 먼저 인사를 많이 해요. 근데 이 계곡물 흘러가는 걸 보면서 제 모습이 인상적이었는지 먼저 인사를 거시네요. 이 속에 지금 고깃대가 굉장히 많아요. 고깃대가. 어린 시절 같으면 제가 고기를 좀 잡아서 매운탕도 끓여 먹고 그럴 텐데, 언젠가부터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 저도 생명 하나, 또 물고기나 이렇게 나비, 여기 나비가 좀 날아다니죠, 지금? 나비도 보이시나요? 나비? 샤샤샤. 예. 나비도 생명 하나. 그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생명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그 생명의 소중함을 정말 절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다 노력하잖아요. 그 모든 생명체의 DNA 속에는 자기 생명에 대한 존중감과 애착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어느 순간에 좀 철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일부러 제가 이 사냥이나 낚시나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 예,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뭐 저도 육식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고기도 먹고 그러지만, 취미 생활을 위해서 생명을 잡는 그러한 취미 생활은 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결심이 이제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가끔은 바닷가 그런 데 놀러 가면 낚시를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곤 하는데, 제가 그것이 낚시가 생업이 아니라 그냥 취미로 이어질 때, 고기는 자기의 생명이 또 저한테 잘못되다가 다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취미 생활을 위한 생명 끊기, 그거는 하지 말자라는 생활 철학, 나름대로의 작은 가치관, 예,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러네요. 하늘은 굉장히 지금 흐리고, 지금 4일 정도 계속 비가 온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저녁에 퇴근할 때 비가 넘어와서
제가 건물 지나가다가 걷다가 건물 속에서 거기 관리인 양해를 얻어서 40분을 이렇게 숨어 있다 왔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뭐 탄치 앞도 보이지도 않고 그 정도로 심하게 물폭탄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산에 있는 동물들은 비가 오면 이 물고기들은 너무 좋겠죠. 여기 지금 물고기가 많이 지금 올라가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비만 오면은 이 길을 쭉 따라가면은 삽교천이 나와요. 그 삽교천이 쭉 계속 가면은 그 바다와 만나고, 그래가지고 여기 어린 시절 물고기, 비만 오면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래서 비 오면 여기 물고기 하는 것도 좀 재미있더라고요. 또 이러한 물은 뭐 지금은 이제 청계천을 잘 정비를 해놔서 서울에 있는 청계천이 서울 주민들한테는 또 물구경을 할 수 있는 좋은 명소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 가보질 않았어요. 거기 청계천 고친 뒤로도. 이렇게 지방 소도시는 비가 오면 이 자체가 하나의 구경거리를 제공해줘요. 구경거리. 정말 비가 많이 올 때 이 물고기들은 자기 세상이죠. 정말로 큰 세상을 이루는데, 날 짐승이나 육지 짐승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비를 피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봐요. 우리가 그 낮에 보면은 정말 많은 새들이 날아다니고, 고라니도 가끔 보고, 이곳저곳 어디선가 뭐 고양이들, 산짐승들 다 어디선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비를 피해서 숨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또 옛날 같으면 굴 그런 것들도 있고, 큰 굴 속에는 또 호랑이가 또 주인 노릇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런 걸 다 피해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선가 몰래 숨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될 텐데, 인간이 주는 그 주거의 소중함, 우리가 의식주 그러잖아요. 오다고 식 먹는 거하고 주거.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식주 하는데, 영어권 사람들은 식의주 그래요. 식사, 그리고 옷 그런 거 마지막으로 주. 우리는 의식주, 거기는 식의주 그러더라고. 식의주. 그거 보면 먹는 것이 정말 가장 소중한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옷 그런 거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옷 그런 거를. 그래서 아마 이 동양권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패션 문화가 정말로 크게 발전했잖아요. 패션 문화가. 원래 패션의 본거지는 파리인데, 파리에서 디자이너들이 자기 디자인한 어떤 옷들의 그 상품 가치성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한국 시장에 와서 먼저 뿌려본다고 해요. 한국인들이 자기가 디자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화장품 같은 것도 그렇고 명품 같은 것도 그렇고 대부분 한국 시장을 먼저 건드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옷이나 외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주 할 때 그 의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월요일 날 저녁에 정말 그 폭우를 피해서 잠깐 숨어 있을 때 의식주에서 주가 제일 마지막인데, 이 정말 자연재해나
자연이 주는 그 엄청난,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다 막아주는 것이 추위나 더위나 비나 저녁에 그 어둠이나 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주는 공포감 있잖아요. 뭐 밤손님, 또 강도, 어? 그런 것들 속에서의 그 안전함, 주거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정말로 집에 가서 빨리 샤워하고, 정말 온몸이 다 젖었으니까 샤워하고 좀 쉬고 싶다는, 만약에 그러한 제가 경험이 없었으면 주거가 주는 그 소중함과 절실함을 생각 많이 못했을 텐데, 정말 처음으로 그렇게 주거가 주는 그 편리함과 소중함을 생각하는 한 3, 40분의 시간이 됐어요. 지금 이걸 보니까 이렇게 많은 빗물들이 이게 다 흘러서 또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에 들어간 그 빗물들이 또 바다에서 사는 수많은 어류들을 또 먹여 살리는 영양분을 또 공급하고, 또 그것들이 저희들 식탁에 또 올라오고, 또 이불이 바다에 가서 또 하늘로 수증기를 통해서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또 때가 되면 비가 되어서 내리고, 이 자연 생태계의 그 섭리는 정말 굉장히 과학적이고, 어떻게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완벽함 같아요. 완벽함. 우리가 그냥 세상 살아가면 그런 거 느끼지 못하는데, 자연의 오묘함을 생각해 보면 왜 흔히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진화론 같은 거. 그 진화론의 그 의미 같은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물속에 있는 이 수많은 미생물들도 있고, 그것을 또 영양분 삼아서 먹는 수많은 물고기들도 있는데, 진화론에 빠지면 그러면 어느 순간 모든 진화가 완성되었다는 소리 아닌가요? 모든 순간 진화가 완성되어서 더 이상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단계. 말도 안 되죠. 진화는 계속 전진하는 거잖아요. 계속 인간이 머리를 더 쓰면 머리가 더 커진다는가. 근데 인간의 그 우매함은 5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정말로 힘든 엄마의 양육을 통해서, 또 피땀 어린 교육을 통해서 지식 체계를 완성하고, 사이에 자기가 할 일을 또 찾고, 진화했다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당시 5천년 전에 인간의 두뇌가 IQ가 100이었다면 지금은 5천은 돼야겠죠. 5천은 IQ가. 근데 그때의 인간이나 지금의 인간이나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똑같아요. 전 옛날 고전 그런 걸 이렇게 가끔 보는 걸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좋은 철학책이나 유명한 말들, 우리 인간한테 교훈을 주는 그 말들, 교훈적인 말들, 지혜를 주는 말들, 그 모든 것이 수천 년 전에 다 이미 누군가가 했던 말들이에요. 그것이 조금 더 예쁘게 포장되고 화려한 수식어구가 붙고 그런 거지, 지금에 와서 만들어진 말들이 거의 없어요. 그건 곧 옛날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그 지식이나 지혜가 비슷했다는 거. 다만 그 지식을 발전시키고 그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서서히 한 번에 발전하지 못하고 서서히 수천 년 동안 축적되어서 요즘 그 축적된 것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급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것 뿐이지, 인간의 두뇌나 생각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라는 그 허구성이 정말 시시하게 느껴지죠. 이런 자연재해 같은 거, 이런 것만 봐도, 또 이런 자연의 순환, 생태계의 순환, 그런 것만 살펴봐도 진화론이라는 그 허무맹랑한 이론이 정말 우리한테 얼마나 다른 영적인 세계를, 다른 창조론 같은 영적인 세계를 막는 나쁜 역할을 하는지, 그러한 생각을 해봐요, 아침에. 지금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다리 밑에서 잠깐 서 있는데,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길 따라서 자전거로 한, 여기에서 합덕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2시간 반? 오래전에 자전거를 타고 합덕에 가끔 가곤 했는데, 합덕뿐만 아니라 그쪽 그 삽교촌 그쪽 자주 갔거든요, 운동 삼아서. 근데 뭐 시간을 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갔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지가 않네요, 몇 시간 딱 저기 했는지. 저쪽, 여기가 원래는 넘어 다닐 수 있는데, 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지금 다 물에 잠겨서, 이게 한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물이 산에서 내려와요.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방송을 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국에 대해서 향수감에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한국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는 곳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화려하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는 대부분이 외적인 것, 돈과 명예와 부를 창출하기 위한 자기 관리에만 많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밖에 내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지금 옛날 기도하시던 분들, 대한민국 건국 세대에서 정말로 없으니까 절실히 내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죠.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차고 넘치니까 기도는 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절실하지 않고, 뭐 풍요로우니까 오직 외적으로 그 풍요로움을 자기가 더 만끽하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 풍요로움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세상을 지금 지배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 뭐 가난한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 그런 말도 하곤 하는데, 그건 좀 그렇고, 가난할지라도 마음이 잘 훈련된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죠. 가난하다고 다 행복할 수는 없죠. 더 비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예전에 뭐 세계에서 제일 최고로 가난한 나라의 행복 지수가 높다, 그렇게 얘기해서 여론을 그쪽으로 가난해야 행복할 것 같은 그러한 여론을 막 조성하던데,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가난하지만 그들이 자기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가난하면서도 불평하고 정말 이 세상을 저주하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어느 정도 갖추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를 더하고 또 만족하고 또 외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의 정신세계를 좀 살찌울 수 있는 내적인 저축, 정신적인 저축, 영혼적인 저축을 해야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곳이 예전에는 전부 다 논이었어요. 논. 근데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 숲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특히 해외에 계신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그런 곳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 해외 생활이 굉장히 오랫동안 하셔서 향수병에 마음이 이렇게 지척거린다면 이쪽 내포 신도시로 다시 역이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앞에서 놨으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경상도에서 오신 분 같아요. 이렇게 내포 신도시에는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이 새로운 고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역이민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이곳을 제가 추천드려요. 아파트 값도 그렇게 도시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니에요. 물론 아파트를 하나 사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노력과 땀과 수고가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자기의 몸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아까 의식주에서 주거지를 확보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을 안 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지. 어떠한 계획도 없이 생활을 한다면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 작은 새방에서 결혼을 하셔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셔서 지금의 현 세대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그 모든 분들, 그리고 교육까지 다 시키신 그 모든 분들, 그분들이 정말 다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많은 청년들이 시도조차 않잖아요. 자기의 무능이에요, 그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작든 크든 돈을 모을 수 있는 직업은 많이 있어요. 보통 200다리, 300다리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월급 생활 하지 마시고, 월급을 그렇게 작다고 비난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인이 직접 한번 월급을 주는 고용주가 돼보세요. 작은 사업이라도 해서 100만원 만들기가, 비용을 다 제하고 100만원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그때 여러분들이 월급 생활 하면서 200만원, 300만원 받던 그 돈이 얼마나 큰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어느 지자체인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월급이 적다고 올려달라고 시위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3,000불이에요. 그것도 억지로 올린 3,000불이에요. 억지로 올린 3,000불. 응? 지금 우리의 국민소득은 2,000불, 2,500불이 적정 수준이에요, 원래. 근데, 문정부 때 최저임금을 상당히 많이 올렸잖아요. 끌어올리고. 물가 상승률로 하면은, 자기 소득은 변함없는데, 조삼모사라고 알죠? 조삼모사? 원숭이들한테 아침에, 2개 주고 저녁에 3개 준다니까 막 화를 내요. 근데 주인이 그럼 아침에 3개 밥을 3개 주고 저녁에 2개 줄게. 그러니까 와 좋아서 막 환호하고 결국 5개 먹는 건 똑같은데 지금 그러한 우리가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최저임금만 올리면 자기가 부자 되는 줄 알고.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떤가요? 물가는 올라갔지, 집값은 올라갔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응?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사업 분야별로 달라요. 편의점 아니면 농촌에서 일하는 분야,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는 분야, 식당에서 일하는 분야, 아니면 공공근로 하는 분야, 그 전부 다 최저임금 기준이 달라서 그거에 맞는 최저임금을 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9,000원 이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어려운 분야는 최저임금이 더 높아야 정상이고, 그게 실질적인 평등을 주고 일자리 분산이 잘 되지. 문제가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시스템 돌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 높은 곳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최저임금 높은 곳이. 우리가 일본보다 최저임금 높은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이 이제 분야별로 정해놓아가지고. 그리고 일본이 예전에는 동양에서 최고의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더 많은 임금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비슷하고 오히려 한국 임금이 기업체가 일본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요. 일본 사람들, 그 공무원들 임금이 18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180만에서 200만 원? 그것도 올려서, 우리도 김대중 대통령 때 공무원들 월급을 굉장히 많이 올려줬잖아요. 일본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려줬어요. 한 30%인가 올려줬어요, 작년에. 30-40%. 근데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보다 못하거나.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훨씬 못한 나라인데 그것보다 돈을 더 달라고요? 공무원들 분들 중에서도 고생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분명히 계시고, 또 직급 올라갈수록, 소방관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보니까 10년만 하셔도 연봉 7천을 가져가요. 6, 7천. 아무리 못해도. 그 6, 7천 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밖에서 생활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들 임금에는 각종 수당이 붙잖아요. 기본급만 가지고 국민들 눈을 속이고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은 국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또 그 일 하라고 떠민 것도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선택하고, 자신들을 대기업에 비교해서 대기업은 얼마 주는데 그런 말씀 하시는데, 자신들의 위치를 대기업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비교 대상을 잘 찾아야 돼요.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기업. 물론 5급 사무관 이상 직책을 가진 분들은 대기업하고 비교해도 되겠죠. 고시 합격해서.
사무관으로 첫 임용 받은 분들, 그분들은 능력이 있죠. 그래도 뭐 시험에 능력이 있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자신들의 일을 대기업과 비교해서, 대기업 그분들은 월급 많이 받아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이 일해서 벌어서 그거를 그거에 맞는 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국가 시스템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연금까지 다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항상 죽는 소리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다른 직종으로 옮기셔도 되고, 계속 요즘 신문이나 언론에서 그런 걸 자꾸 분위기 띄워서 임금 인상으로 또 몰고 가려고 하는 분위기 같던데, 저렇게 요즘은 학교 갈 때 퀵푸드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보면. 물구경 나왔다가 이런저런 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건 저 생각이지만, 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저분 생각을 또 합리적으로 제 생각이 또 옳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대만이 지금 저 어렸을 때 대만제 워키토키라고 하나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카세트 테이프, 리코더 같은 거. 한국에서는 그걸 따라잡을 기술이 그 당시는 잘 안 돼서 대만제를 많이 선호했었고 그랬는데, 일제는 정말 좋았고, 어느 날 한국이 대만을 따라잡았다가 지금은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고요, 대만이. 대만 같은 경우도 대만 공무원들 임금이 한국의 반밖에 안 돼요. 반. 경제 규모나 국민 소득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지금 대만이. 근데 공무원들 임금이 반밖에 안 돼요. 의사 같은 경우는 세계 넘버원이죠, 임금이. 세계 넘버원. 세계 1위예요, 의사들 임금이. 그것도 국민연금이, 건강보험이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거기서 빨대 꽂고, 의사도 망할 수 있어야 그게 정당한 사회죠. 의사는 절대 망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어딨나요? 그리고 세계 1위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또 자기네들이 뭐 그렇게 힘들게 일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 인원수를 늘려서 환자들을 서로 나눠서 돌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진실은 숨기고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파업하고 추진을 하는지, 저는 이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이 이제 갤 것 같네요. 이렇게 지금 푸른색의 하늘이 좀 지금 나와 있고, 검은 구름들은 조금씩 밀려가고,
이 비가 이제 거치면 이제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고, 또 비가 다시 그리워지겠죠. 비가 좀 시원한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응? 지금 이렇게 많은 이 나무 풀들, 이것들이 지금 온 비를 많이 품고 있어요. 품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곡식도 잘 재배할 수 있고, 응? 물이 부족하지 않고, 응? 지하수 파면 어디서든지 물이 나오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나무나 풀 같은데 걔네들이 이 내린 비를 꽉 잡고 있고, 또 땅에서도 속에서도 꽉 잡고 있고, 산에 있는 그 나무, 수많은 나무들 있잖아요. 산림 녹화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대한민국 산이 지금 수십 년 흘러서 이러한 값진 결과로 돌아온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땔감으로 나무를 다 써서, 나무를 베서 쓰니까 비가 오면 산에 있는 흙들이 그냥 다 쓸려서 계곡으로 다 들어가고 바다를 다 막고 막 그러잖아요. 강가를. 그러니까 거기는 비가 오면 난리인데, 저희들은 뭐 비가 오면 난리는가요? 이렇게 평화롭게 대부분이 빗물 구경하러 산책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4대강 사업이 굉장히 잘 된 사업인데, 좌파들의 그 억지 때문에 그 주변 농민들은 그 보에 있는 물을 가둬놔야 그 갇혀 있는 물들이 지하수로 조금씩 좀 들어가서 집안을 딱 물로, 수분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농사 짓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다 보를 파괴한, 정말 수많은 기술자들의 또 수많은 세금으로 잘 져놓은 보도 파괴하는 참 멍청한 나라가 됐어요. 멍청한 나라. 그러니까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해요? 스스로 자살하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자살하는 나라. 국가가 자살하고 있다. 잘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을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자살하잖아요. 국가를 자살시키잖아요. 좌파들의 특기가 자기한테 불리한 사람들 자살시키고, 심지어는 국가도 자살시키고, 수천 개, 수만 개 사이단체 만들어서 세금만 쪽쪽 떼먹고, 생산적인 일은 안 하려 하고, 자기네들 패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면 세금 지원하고, 그럼 나라가 건전하겠어요? 빚이 6천조라는데,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그 시스템이, 저는 그냥 평범한 한 시민이에요. 한 주민이고, 한 국민이고, 응?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 걱정을 할 정도면, 응? 응? 왜 주식시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동네 아저씨나 아줌마가 어떤 주식이 좋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그때는 폭락의 징조다. 그때 팔아라 그러잖아요. 저 같은 시민, 저같이 정말 가장 평범한 국민이 이런 이야기와 이런 걱정을 할 정도면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 망하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세대가 항상 철저하게 정신무장을 하고, 어려운 시절이 있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역할에 맞는 일에 또 만족을 하고, 자기 역할에 맞는 일을 찾아주는 어른들의 책무도 있어야 되는데, 괜찮은 자리 몇 개를 위해서, 제가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길이 있나?
좋은 자리 몇 개를 위해서 학생들이나 부모들이나 너무나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생.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줄 알면 참 행복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 평가라잖아요. 남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그 평가에서 자기가 좀 나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들을 하죠. 고생들. 해외 사람들 보면, 살아가는 거 보면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크건 작건 굉장히 만족을 해요. 만족을. 나는 이 정도 일에 만족해. 나는 여기에서 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경제권을 확보하면 그거로 좋게. 그런 또 그 중에서 또 새로운 또 사업거리를 또 찾아서 위쪽으로 헤엄쳐서 서서히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높은 물 위에서 살아가려고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불행해져. 어려서부터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보내는 그 수많은 시간들, 성적으로 줄 세우고 그 성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또 잘 받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그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시간들을 세상에는 1년이나 2년 정도 기술만 닦아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아요. 1, 2년 열심히 기술을 닦아서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 계속 기술을 쌓아가고 발전시켜가면 세상 사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기술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러한 기술자들을 조금 소홀히 하죠. 소홀히. 정말로 필요한 건 이 아파트 모든 것들이 다 기술자들이 세운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근데 그 기술자들을 다 소홀히 하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소리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소는 누가 키울 건데잖아요. 소는 누가 키울 건데. 제 주변에서 소를 키우는 동창이 있어요. 그 친구가 언젠가 오래전에 예비군 교육을 가서 만났는데, 주변에는 다른 동창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농협에서 VIP야, VIP. 현금 엄청 많아, 현금.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모든 직종이 그거에 맞는 또, 경제 소득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 개발해서 그걸 또 잘 안내하는 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사회 가치관이 이제 자꾸 바뀌어서 꼭 화이트 칼라, 뭐 좋은 데서 좋은 직장에서 멋진 옷 입고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만 우대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땀 흘려서 어떤 작업복을 입고서 땀 흘려서 일하는 모든 현장의 모든 분들이 서로 존중받고 가치 있는 직업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이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유튜브 생기면서 수많은 그 직업들이 부를 창출하는 걸 젊은이들이 보니까 저것도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그 진로를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산책 나와서 그 세상을 향해 제가 생각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런 하는 재미로 제가 요즘
좀 살아요. 제가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면 잔소리잖아요, 잔소리.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누군가는 공감해서 듣는 분도 계실 거고, 보통 이 글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회에서 다 대부분이 직업을 가지시고 안정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연령이. 근데 다행스럽게도 20대, 30대 분들이 한 10%를 듣더라고요. 10%를. 그리고 한 10% 정도가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또 듣는 분들이 계시고, 이게 분석이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다행스러워요. 다행스러워. 오늘 이 방송을 혹시 들을 수도 있는 청년 여러분, 제 말씀 조금이라도 참조하시고, 인생 길게 보시고 자기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하루하루 실력을 쌓아가고 성실성을 쌓아가면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좋은 기회가 생겨요. 그리고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이 내포 신도시를 채워주세요. 지금 저 혼자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좋고 넓고. 지금은 여기 또 물이 있어서 제가 또 이쪽으로 가야겠네. 지금은 이렇게 한산하겠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살겠죠. 이제 서서히 이제 출근 시간이 다가오니까 차들이 이제 많아지네요. 네. 저도 이만 방송을 접고 출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과 다른 모든 분들,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죠. 저한테 저의 생각과 또 다른 분들은 이해하시고, 저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